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누구보다 드라마틱하게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10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트럭에 채소를 싣고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셨는데 그 채소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서 두 분 모두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진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은 바로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인 이모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는 시집도 안 간 25 꽃다운 아가씨였는데 저를 위해서 기꺼이 제 엄마가 되어주었죠. 은영아, 너 한자로 이모 어떻게 쓰는지 알아? 아니, 몰라. 이모에도 어머니 모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모도 엄마나 마찬가지야. 정말? 그럼 원래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모가 엄마가 되는 거야. 이모가 엄마처럼 우리 은영이 예쁘게 잘 키워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럼 이제 이모가 내 엄마야? 그래, 맞아. 이모가 엄마야.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엄마. 그래, 은영아. 은영이 넌 이제부터 내 딸이야. 그렇게 해서 전 이모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이모는 절 키우기 위해서 어렵게 들어갔던 대학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 또 집안일까지 하고 저를 돌보는 이모를 보면서 전 어린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10살짜리 꼬마의 눈에도 이모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전 이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모, 생각해봤는데 나 그냥 보육원에 들어갈까? 이모는 깜짝 놀란 얼굴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왜 은영아, 이모가 뭐 잘못했어? 뭐 서운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뭔데? 말해봐. 이모가 다 고칠게. 그게 아니라 이모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는 나만 없으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힘들게 일만 하잖아.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모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그냥 보육원으로 갈게. 그럼 이모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잖아. 그러자 이모가 속상해하며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은영아, 이모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둘은 피를 나눈 혈육이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너랑 나 딱 둘뿐인데 함께 살아야지. 떨어지면 어떡하니? 너 보육원에 보내놓고 이모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 있는 네 엄마한테 아마 엄청 혼날걸? 엄마가 왜 이모를 혼내? 날 두고 간 엄마가 잘못이지 이모가 무슨 잘못이라고. 네 엄마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이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내가 자기 딸을 보육원에 갖다 준다고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엄마와 이모는 사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고아였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보육원에 맡겨진 뒤로 쭉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온 세상 둘도 없는 돈독한 자매였죠.
처음 발견됐을 때 5살이었던 엄마는 자기 이름과 동생 이름은 기억했지만 부모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건 기억을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보육원에 보내지고 말았죠. 그래도 동생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다고 해요. 혹시 누가 동생을 데려갈까봐 잠잘 때도 손을 꼭 잡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등에 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모가 3~4살 되던 무렵에 이모를 입양하겠다고 나선 양부모가 있었는데 엄마가 양부모 될 사람들과 싸워서 입양이 무산된 일도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어린 것이 그동안 동생 돌보느라 힘들었지. 아줌마가 네 동생 데려가서 잘 키워줄게. 걱정 마. 제 동생 보호자는 저예요. 제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제 동생 못 데려가요. 우리는 너한테서 동생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야. 네 동생의 엄마 아빠가 돼주려는 거야. 아니요. 제 동생은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 가면 안 된다고요. 아유, 참. 아유, 어린 게 독하기도 하다. 다른 고아들은 입양해준다고 하면 고마워서 저리라도 할 판인데 얘는 사정사정을 해도 필요 없다고 하니 정말 별종이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진짜 부모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희 부모가 너희를 잃어버린 건지 그냥 버린 건지 네가 어떻게 아니? 10살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도 않는데 찾으려고 했으면 벌써 찾았겠지. 안 그래?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아우 무서워. 불쌍한 애들 데려다 좋은 일 좀 시켜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독한 기집애는 처음 본다 진짜. 그러게. 주신도 모르는 고아를 데려다 키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그만 갑시다 여보. 엄마는 악착같이 버텨서 어린 이모와 헤어지지 않았고 성인이 된 다음에 둘이 함께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키우기 위해 채소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서 나를 낳고 본격적으로 채소 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채소 트럭을 하면서 이모를 공부시켜 대학도 보내고 작지만 우리 집도 마련하고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그 트럭이 부모님을 한꺼번에 데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제 은영이 너는 내가 책임져야 해. 네 엄마한테 은혜 갚아야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니? 한 번만 더 보육원 소리하면 이모 진짜 화낸다. 미안해, 이모. 앞으로 보육원 간다는 얘기 다시는 안 할게.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이모가 직장을 옮기면서 저와 이모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전 밖에서는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 눈에 엄마 없는 애로 비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심지어 엄마 없다고 놀리는 애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넌 왜 엄마가 없고 이모만 있어? 하고 물을 때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엄마 없냐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를 엄마라고 불렀더니 이젠 보는 사람마다 니네 엄마는 왜 그렇게 젊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모와 전 고작 15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저와 이모가 지나가면 뒤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어요. 저 여자가 엄마라고? 설마. 손도 안 돼 보이는데.
도대체 몇 살 때 애를 낳았다는 거야? 하여간 요즘 애들 발랑 까져서 큰일이야. 아빠는? 애 아빠는 없어? 미혼모래, 미혼모.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죠. 이모가 10대 때 출산한 미혼모라는 헛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져 있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모를 엄마라고 해서 생겨난 소문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이모다라고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이미 엄마라고 다 얘기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따돌림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근데 정작 소문의 당사자인 이모는 의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만 떳떳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모가 10대 미혼모 출신이라고 뒤에서 욕하고 다녀. 괜히 내가 이모를 엄마라고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서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아니야, 은영아. 너 거짓말한 거 하나 없어. 내가 뭐라고 했니? 엄마 죽고 나면 이모가 엄마 대신이라고 했지? 내가 너의 두 번째 엄마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진짜 미혼모면 어때? 그게 뭐 큰 죄라도 돼? 남들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고 휘둘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인생 살기도 바쁘잖아. 안 그래? 그때 이모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는데 곧 이모와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모가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 기쁘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애매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신혼부부 사이에 껴서 눈칫밥이나 먹으며 이모의 짐덩어리가 되기는 싫었거든요. 결국 보육원으로 가야 하나 고민만 하던 차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이모가 말 한마디 없이 어두운 방에 쓰러져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겁니다. 늘 씩씩하던 이모가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처음 보는 일이라 걱정이 앞섰죠. 이모,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은영아, 이모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은영이 엄마 역할만 하면서 은영이 엄마로 살 거야. 그동안 너 두고 딴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나 민수 씨랑 헤어지기로 했어. 왜? 곧 결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헤어져? 설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모한테 혹처럼 들러붙어 있어서 결혼 못하겠대?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모 앞길 방해할 생각 1도 없어. 이모가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희생만 하는 거 나도 싫어. 난 이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어린애 아니니까 내 앞길은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냥 깔끔하게 내가 보육원으로 갈게. 이모도 나 돌보는 거 그만두고 이모 인생 찾아가. 제 말을 들은 이모가 깜짝 놀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절 붙들고 정색을 하더군요. 잘 들어, 은영아. 내 행복은 너뿐이야. 민수 씨는 헤어지면 그만인 남남이지만 우린 혈육이잖아. 남자랑 결혼하려고 널 보육원에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 그리고 민수 씨는 너랑 다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었어. 그럼
민수 아저씨랑 대체 왜 헤어진 거야? 뭐가 문젠데? 은영아, 이건 너랑은 상관없는 어른들 문제야. 나중에 네가 좀 더 크면 그때 다 얘기해 줄게. 이모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이모는 헤어진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진짜 이유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계속했죠. 1년간 지속됐던 이모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모가 연애를 하거나 남자 얘기를 하는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았죠. 이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해된다고요. 은영아, 나 울 언니가 왜 그렇게 공부해라, 대학 가라, 노래를 불렀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왜? 뭔데? 날 자기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자기는 채소 장사하면서 고생해도 나는 자기보다 좀 더 잘 살려고. 은영아, 이모도 그 마음이랑 똑같아. 널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이모야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관뒀지만 너만은 제대로 대학 나와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도 알잖니. 우리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흙수저들이 그나마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학에 가야 된다. 이모 소원은 우리 은영이가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저는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절 위해서 청춘을 바친 이모의 소원을 이뤄주고 싶었거든요.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이모는 회사가 끝나면 편의점이나 청소, 설거지 같은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제 학원비와 책값을 벌었어요. 절 공부시키려고 쉴 틈도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이모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고생하는 이모에게 죄송해서라도 딴 생각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의 세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한 저는 드디어 이모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나 합격이야, 합격. 뭐? 정말? 우리 은영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단 말이니? 진짜라니까. 장하다 내 딸. 정말 장해.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이모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하나뿐인 혈육이자 친구이자 엄마인 우리 이모와 함께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제 눈앞에 이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졌어요. 꼭 성공해서 고생 많은 우리 이모 호강시켜주자 다짐했죠. 이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게 다 이모 덕분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공부하느라 우리 딸이 고생 많았지.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이젠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모, 아니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냐? 반듯하게 잘 커줘서 내가 고맙지. 하늘에 있는 네 진짜 엄마도 얼마나 좋아하겠니?
나도 이제야 언니한테 큰 소리 좀 치겠다. 이거 봐라. 내가 은영이 이렇게 잘 키워놨다. 이모는 저를 꼭 껴안고 제 등을 따뜻한 손길로 쓸어내려줬어요. 그때였어요. 절 끌어안고 있던 이모의 팔에 스르르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아래로 축 처지는 겁니다. 저는 다급히 이모를 불렀어요. 이모, 이모. 은영아. 내가 왜 이러지? 몸이 좀 이상하네. 이모는 그대로 주저앉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모, 눈 좀 떠봐, 이모. 전 서둘러 쓰러진 이모를 부축해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모를 둘러엎고 무슨 정신으로 응급실까지 뛰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냥 이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어찌어찌 응급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실에 도착한 이모는 응급처치를 받고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모,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니? 응,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 좀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좋아서 펄쩍 뛰다가 좀 어지러웠나 봐. 어젯밤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가? 그러게. 밤에 하는 편의점 알바 당장 다 그만둬, 이모. 너무 과로해서 그렇잖아. 앞으로는 내가 다 할게. 알았지? 그럼 드디어 나도 자식 덕을 좀 보는 건가? 딸 자식 키운 보람 있네. 우리는 이모가 쓰러진 것이 단순히 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모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던 모양이었어요. 이모는 곧장 입원해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고 이모와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영아, 어떡하지? 나 대장암 3기래. 뭐? 대장암? 말도 안 돼. 왜? 이모가 왜 그런 병에 걸려? 아직 젊은데. 미안해. 내가 아파서 너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인생에 발목 잡을까봐 너무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왜 해? 지금 이모 걱정이 먼저지 내 걱정을 왜 해? 이모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는 내가 이모 돌볼 테니까 내가 효도할게. 지금까지 나 키워준 거 내가 다 갚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 너 대학교 보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3월에는 서울대 입학식에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모, 지금 그게 문제야? 대장암 3기면 그거 심각한 거잖아. 제가 울려고 하니까 이모가 애써 밝은 얼굴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나 안 죽어. 아직 아픈 것도 별로 없고 의사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전이도 안 됐대. 그러니까 항암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이모, 지금부터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좋은 것만 먹고 푹 쉬어야 해. 내가 이모 옆에서 딱 붙어서 간병할 거야. 알았지? 안 돼.
건. 나 때문에 시간 뺏기면 절대 안 되지. 그 좋은 대학을 고생고생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대학 생활도 좀 즐기고. 이모는 간병 필요 없으니까 걱정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모야. 내가 이모 병 꼭 고쳐줄 거야.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갖은 고생을 하며 엄마 노릇이나 하다가 몹쓸 병까지 얻은 우리 이모 인생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저도 이젠 다 커서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지금부터는 이모도 좀 편하게 이모 인생 즐기면서 살면 좋겠다 싶었는데 35,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라니 왜 이런 비극이 자꾸 우리에게만 일어날까요? 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당장 이모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전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힘든 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찾다 보니 이삿짐 옮기는 일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반나절 정도 일하는데 일당도 10만 원이나 주고 남자들은 큰 가구나 냉장고를 옮겨야 해서 힘들지만 여자들은 주방 살림이나 옷 정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말을 듣고 당장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작업반장 아주머니를 따라 이사 나갈 집 살림살이를 신문지로 싸서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상자가 가득 차면 짊어지고 가서 트럭에 싣는 일도 했죠. 상자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지만 아픈 이모를 생각하면서 꾹 참았어요. 아무리 이삿짐이 무겁다고 한들 이모의 인생을 짓누르는 병마의 고통보다 더 무거울 리는 없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하는 제가 신기한지 작업반장 아주머니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학생 맞지? 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요. 근데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러 나왔어? 대학 등록금 벌러 나온 거야? 그건 아니고 이모 수술비 때문에요. 엄마 대신에 절 키워주신 이모인데 지금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유, 어린 학생이 기특하기도 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혹시 내일 시간 돼? 내일요? 시간은 되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유, 잘 됐네. 내일 성북동에서 아주 부잣집 이사가 한 건 있거든. 비싼 물건이 워낙 많아서 초보자들은 원래 안 데려가는데 우리 학생은 착하고 또 손도 야무지니까 내가 특별히 데려가 줄게. 일당도 보통 이사보다 2~3배는 더 쳐줄 거야. 정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전 작업반장 아주머니의 배려로 큰 일당을 벌 수 있는 부잣집 이사에 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성북동에 도착하고 차에 내리니 영화에서나 보던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고 육중한 철제대문이 열리자 푸른 잔디가 깔린 커다란 정원이 나오더군요. 정원 한편에 놓인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전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이삿짐 아르바이트 일이 아니었다면 저 따위는
이런 부잣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일이 없었겠죠. 우와, 여기 무슨 공원 같아요. 이런 집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벌써 감탄하기는 이르지. 집 안에 들어가면 입이 떡 벌어져. 말도 안 나올걸? 암튼 너 오늘 진짜 조심해야 된다. 실수로 뭐라도 하나 깨뜨리면 일당 날아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당이 뭐냐? 한 달치 월급으로도 어림없는 물건들을 천지니까 조심 또 조심해. 알았지? 작업반장 아주머니 말에 전 잔뜩 긴장했죠. 집안에 얼마나 비싼 게 많길래 한 달치 월급으로도 어림없다는 건지 일생을 빠듯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조심스럽게 집안 내부로 들어가자 아주머니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 가정집 거실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 집 거실은 이모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 면적보다도 훨씬 넓었는데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보던 값비싼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거실 곳곳에 놓여 있더군요.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바닥에 놓인 쓰레기통을 살짝 발로 건드렸는데 같이 오신 작업자분들이 다 같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무라는 겁니다. 어이 신참, 조심 좀 해. 그 쓰레기통만 200이 넘어. 예? 200? 쓰레기통이 200만 원이라고요? 보기엔 평범한 일반 쓰레기통이었는데 왜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조차 가지 않더군요. 전 한 달 내내 힘든 일을 해도 200만 원 벌기가 힘든데 내 몸값이 이 쓰레기통보다도 못한 건가 싶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졌어요. 저와는 태생부터 완전 다른 사람들이겠죠? 작업은 거실부터 진행되었어요. 반장 아주머니와 제가 값비싼 장식품들을 에어캡 포장지로 꼼꼼히 싸는 동안 남자 작업자들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의자며 대리석 테이블과 소파 같은 고가의 가구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시더군요.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두 사람은 한눈에 봐도 집주인 부부 같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몹시 슬픈 얼굴을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고.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얼굴일까요? 불행이란 건 아예 모르고 살아왔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줌마? 아휴, 얘도 참. 돈 많으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럼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잖아요. 아휴,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부부만 해도 그래. 이렇게 넓은 집에 살면 뭐하니? 어릴 때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포기했다는데. 에? 정말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저 부부가 돈이 없어서 애들을 못 찾았겠니?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재산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아이들 잃어버린 한국 땅에서는 마음 아파서 못 살겠다고. 아휴, 돈이 억만금 있으면 뭐래. 자식 잃은 부모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집주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짠했어요. 노부부의 슬픈 얼굴이 마음에 걸려서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때 작업반장 아주머니가
절 부르셨습니다. 자, 잡담 그만하고 가서 박스 좀 더 가져와. 귀중품이 워낙 많아서 거실에만 아직 몇 박스는 더 필요하겠어? 네. 제가 얼른 일어나서 박스가 있는 현관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작업자분이 포장하려고 벽에 섰대어 비스듬히 세워둔 커다란 액자에 그만 제 발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 액자에는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추상화가 표구되어 있었는데 액자가 넘어지면서 그림을 덮고 있던 유리가 와장창 깨져버린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거 얼마짜리지? 전 사고가 정지된 사람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 그 걱정만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집주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오는 겁니다.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오시는 게 이 액자를 많이도 아끼셨던 모양이에요. 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허둥대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당황한 저를 한옆으로 밀치시더니 깨진 액자를 맨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표구되어 있던 추상화를 떼어내자 그 뒤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여기 숨겨놨구먼. 결국 찾아내셨네요. 당신이 그 사진 끌어안고 오는 거 마음 아파 못 보겠어서 거기 숨겨놨는데 기어이 찾아냈네 그려. 그 사진은 젊은 시절의 노부부와 잃어버렸다는 두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의 부부는 지금과 달리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큰아이는 부부 사이에서 아빠의 다리를 붙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엄마는 둘째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나가 버린 인생의 아름다운 한순간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사진 대체 뭐지? 전 그 특별할 것 없는 가족 사진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게 서 있으니까 작업반장 아줌마가 얼른 달려와 노부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애라 일이 서툴러서. 뭐해, 학생. 얼른 사과부터 드려. 그러나 저는 사과고 뭐고 액자 깨트린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액자가 아니라 그 가족 사진이었죠. 전 미친 사람처럼 이삿짐 트럭으로 달려가서 제가 아침에 메고 왔던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돌발 행동에 작업반장 아주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액자값 물어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사과부터 드리는 게 순서라니까? 전 대답 대신 제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주인 부부에게 보여드렸죠. 제가 꺼낸 액자를 보자마자 노부부는 기절초풍하며 저를 다그치더군요. 대체 이 사진,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학생, 얼른 말해봐요.
왜 학생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노부부에게 보여준 액자에는 아까 깨진 액자 뒤에서 나온 가족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비록 제가 가진 사진은 물에 젖었다가 마른 것처럼 군데군데 얼룩이 번져 있고 심하게 구겨져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그것은 노부부의 가족 사진과 정확히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생, 이 사진은 35년 전에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여기 두 아이는 내 딸들이고 둘째가 태어난 기념으로 이 집에서 찍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족 사진을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서 말해봐요. 학생이 대체 누군지, 또 이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전 오늘 아침에 이모의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노부부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이 사진은 오늘 처음 봤어요. 저한테 이모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이모가 아침에 이걸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챙겨둔 거예요. 아침 상황 회상. 은영아, 너 내 심부름 하나 해줄 수 있어? 응, 뭔데? 이따 올 때 내 방 책상 3번째 서랍에 든 사진 액자 좀 갖다 줄래? 무슨 사진인데 그래? 언니랑 내가 발견됐을 때 가지고 있던 사진이야. 언니랑 나랑 엄마 아빠가 같이 찍은 가족 사진. 보육원에서 힘들 때마다 언니랑 그 사진 보면서 다시 힘을 냈었거든. 그런 사진이 있었어? 난 못 봤는데? 언니가 그랬어. 이렇게 가족 사진을 우리한테 준 걸 보면 절대로 우릴 버린 건 아니라고. 그 사진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랬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오늘따라 그 사진이 너무 보고 싶다. 이따 올 때 꼭 좀 가져다 줘. 알았어, 이모. 이따가 챙겨올게. 제 이야기를 듣고 노부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온몸을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은 것 같아요. 이 사진 갖고 있는 거 보면 틀림없는 우리 딸 맞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다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 살아서 이렇게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붙들고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가 누구니? 이숙이냐? 미영이냐? 아이고, 우리 애들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만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구나. 잃어버린 딸들뿐 아니라 이렇게 손녀딸까지 찾았으니 이건 기적이다. 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영이라고 해요. 저는 두 분의 큰딸인 김미숙의 외동딸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두 분에게서 언뜻 엄마랑 이모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고요. 특히 할머니는 제 기억 속의 엄마 모습과 목소리며 생김새가 거의 흡사했어요. 그래, 네 엄마랑 이모는 지금 어디에 있니? 30년을 넘게 찾아다녔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잠시만요. 엄마랑 이모를 만나기 전에 두 분이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해요. 전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이야기와 이모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도 30여 년 만에 겨우 찾은 두 딸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시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겨우 만나는가 싶었는데 그 나이는 영영 못 만나게 됐단 말이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잃어버린 세월 동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만을 빌고 또 빌었는데 가여운 것을 벌써 데려가 버리시다니. 아이고 미수가 죽은 넋이라도 엄마를 찾아오지 그랬니? 응?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미영이가 아프다며. 미영이마저 놓치기 전에 얼른 갑시다. 예아가 앞장서라. 어서 네 이모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이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산가족 상봉에 병실은 말 그대로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돌도 안 지난 어린 것을 잃어버렸는데 혼자서 훌쩍 커버렸구나. 언제 이렇게 컸니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어린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게 다 엄마 잘못이다. 정말 엄마예요? 우리 엄마 맞아요? 언니랑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언니는 벌써 가고 없다고요? 그래, 우리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말 미안해. 좀 더 빨리 찾았으면 미숙이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늦었어. 미영이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이렇게 몹쓸 병까지였고. 가여워서 어떡하나. 그치만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아버지가 네 병 싹 낫게 해줄 테니까. 당장 내가 잘 아는 곳으로 병원부터 옮기자. 최고의 의료진한테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자. 돈이 얼마가 들든지 아빠가 꼭 고쳐주마.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잃어버릴 순 없지. 이모는 그날로 대장암 최고 권위자가 있는 병원의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모와 저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얻은 동화 속 거지처럼 그저 모든 게 어리둥절하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VIP 병실이라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공주가 되어 있는 기분이야. 나한테도 이렇게 부자 부모님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모. 난 오늘 병원까지 기사님이 데려다 주셨다고. 예전에 아빠 트럭이나 타봤지. 자가용도 처음 타보는데 기사님이 웬 말이야? 우리 둘은 마주보고 웃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니가 부모님을 많이 기다렸는데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항상 얘기해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언니 없이 나 혼자만 좋은 날을 누리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이모, 속상해하지 말아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날 오후 병실을 다시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엄마와 이모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디다 풀어놓지도 못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이 모든 게 정말 꿈만 같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모가 태어나고 한 살이 채 안 됐을 무렵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엄마와 이모를 데리고 외가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더니 할머니 차가 침수되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꽉 막힌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높은 곳으로 도망치는데 벌써 어른 정강이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 나도 너희 둘을 업고 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다리가 앞좌석에 꽉 끼어서 빠지지를 않는 거야. 눈앞이 캄캄하더구나. 차 안에도 빠르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비는 계속 억수같이 쏟아지지. 너희들은 떠나가라 울어대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김 기사,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먼저 가.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그렇지만 사모님,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나서 사모님도 위험해요. 같이 피하셔야 합니다. 일단 애들을 먼저 높은 지대로 옮겨줘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시간이 없어. 얼른. 할머니는 두 딸을 김 기사에게 맡기면서 가방 속에서 작은 사진을 하나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었대요. 미수가,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이 사진 꼭 붙들고 있어.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 말 알아들었지? 김 기사는 이모와 엄마를 안고 침수된 도로를 벗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두 아이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온 김 기사는 물이 가득 찬 차 안에서 다리가 낀 채 허우적거리는 할머니를 구해서 이모와 엄마가 있는 곳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김 기사, 미숙이랑 미영이는 우리 아이들 어디 있어? 여기 계신 아주머니께 잠시 맡겨뒀는데 어디 가셨지? 저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던 여자분 못 보셨어요? 여자아이 둘 데리고 있던. 주변 사람들을 죄다 붙잡고 물어봤지만 김 기사가 엄마와 이모를 맡겼다는 빨간 옷의 여자를 봤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는 CCTV도 없었고 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혼란스러운 때였어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목숨 구해준 김 기사를 탓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 얼마 안 있다가 김 기사는 죄송하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참적해버렸단다. 너희를 데려갔다는 빨간 옷 입은 여자 얼굴은 김 기사만 알고 있었는데 김 기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거야. 그렇게 30년을 넘게 전국의 고아원이랑 고아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래도 옛날이라 기록도 허술하고
아이들 관리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너희들과 헤어지게 된 거란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희를 물난리에서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속이 후련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언니 말이 진짜였잖아요. 언니가 늘 그 사진 보여주면서 부모님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진 갖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꼭 찾아올 거라고. 언니 말이 다 맞았네요. 우리는 병원에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엄마 아빠를 모신 봉안당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봉안당에 모신 엄마의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숙이 조그만 아이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동생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렴. 네 딸은 우리가 귀하게 잘 키워줄게. 대장암과 싸우느라 쇠약해진 이모는 휠체어에 앉아 오래도록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덕분에 엄마 아빠를 만났어. 언니가 그 가족 사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올 거라고 하더니 진짜였지 뭐야? 언니도 부모님 만나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 행복을 나만 누려서 미안해. 언니,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 언니. 이모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도 무사히 끝나서 더 이상 전이 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잘 회복하면 수술하지 않고 대장암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국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접고 성북동 그 집에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와 저도 엄마가 남겨주셨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성북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이삿짐을 싸면서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나와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집의 손녀딸이었다니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200만 원짜리 쓰레기통은 너무했어요, 할머니. 내가 쓰레기통 가격 듣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 얘도 참 그걸 믿었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앞으로는 남들도 도우면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런데 우리를 찾아온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이모를 찾아온 겁니다. 작은 사모님, 정민수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누가 찾아와요? 현관문 밖에는 오래전에 헤어졌던 이모의 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지?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예전 회사에 연락했더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수소문해서 여기 주소를 받아냈지. 근데 여기는 누구 집이야? 이모는 오래전 연인이었던 이모부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모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군요. 미영이 네가
그동안 조카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셨나 보다. 너무 잘 됐네. 부모님 찾게 된 것 너무 축하해. 고마워. 근데 우리 헤어지고 6년이나 지났는데 왜 날 찾아온 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우리 결혼하자.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모가 애인과 헤어진 이유를 저에게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땐 제가 어려서 말해주지 않았는데 6년이나 지난 오늘에야 저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부 어머니가 이모와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애 낳은 미혼모 소문이 퍼진 며느리는 들을 수 없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조카 달고 오는 천의 고아 며느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니.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결국 저 때문이었네요. 단식까지 하시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어머니 탓에 착한 효자였던 이모부는 이모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늙어가는 걸 보시고 우리 결혼 반대한 거 많이 후회하셨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미영이 너 다시 찾아서 결혼하라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아직 혼자라서. 너랑 헤어진 동안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꽤 자리 잡았어. 너 고생시킬 일은 없을 거야. 은영이도 내가 잘 키울게. 나 좋은 아빠가 될 자신 있어.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이제 이미 다 컸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계셔서 아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모부라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모는 헤어졌던 첫사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던 20대의 젊은 시절을 저를 위해 반납한 이모의 희생을 잘 알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 이모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죠. 이모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얼마 전 대장암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던 이모 인생에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저는 엄마와 이모처럼 보육시설이나 위탁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에 진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릴 때는 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의 행복도 곧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모두 행복하세요.